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시죠? 예.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사미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100번, 10,000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 오늘 보니까 머리에 뿔이 없으시네요. 저는 머리에 뿔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한쪽에서 하도 과격하다, 이념적이다, 코드 인사다, 불안하다고 속삭여가지고 또 경륜도 부족하다고 해서 뿔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뿔은 없으시고 되게 평범하십니다. 경륜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그 연방 대법원장이 존 로버트죠. 예.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시죠? 아마 대법원장 되실 때 50세 되실 거예요. 50세죠. 예.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소장 안드레아스 포클레스인가? 그분도 연세가 48이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속에서 다 검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는 젊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젊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국민들의 시선으로 저는 재판과 사법을 바라봐야 된다. 대법원장 역시 그런 시대적 조류에 맞는 분이 임명되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후보자님께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대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장인지는 1박 2일 동안의 청문 과정 속에서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소감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축하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가리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내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들입니까? 제가 초창기 창립 멤버는 아니고 97년도에 고등법원 배석 판사 시절에 갔는데 그야말로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비슷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조직은 아닌 것이죠? 물론입니다. 한 3천여 명의 판사들 중에 한 500여 명 가까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어떤 정파성이라든지 이념적 지향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겁니까? 특히 가입과 탈퇴가 그야말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일정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이렇게 어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에 몸을 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가 좌파다, 이념적이다, 그리고 코드 인사다라고 지겹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좌파 혹은 이념, 코드라는 굴레를 둘러 씌워놓으면은요, 덫을 놔놓으면 묘하게 논쟁이 사상 논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속은 아마 불구죽죽 할 거다. 수박처럼 빨갛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속삭이는 거죠. 이런 프레임이 작동이 되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가 버립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진보냐 보수냐 우리 사회는 아직 진보냐 보수냐를 논할 수 있는 수준 단계가 안 돼요. 상식과 원칙의 문제인 것이죠.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고. 근데 이 좌파 프레임, 색깔론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코드 논란 이런 부분들에 덫이 씌워지면 후보자님이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혹은 그런 이념이 있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법관,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이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메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복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새우를 메카시즘이라는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 한국적 메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걸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되게 과격하죠. 누가 한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63년도 동아일보 63년도 10월 5일자에 난 박정희 당시 대통령 후보의 광고예요. 처음 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맹신하지는 않겠지만 추종하고 함께하는 그런 세력들이 속해 있는 정당일수록 오히려 이런 메카시즘의 논리, 색깔의 논리, 이념 좌경 코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 분례를 씌워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법관에 대한 특히 저 같은 재판에 전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가 따져야 될 게 근거 없는 사장 검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지난 겨울 촉불검사에서 발표했던 인심을 제도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아니겠습니까? 예, 기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쇼라고 하니까 억울하시죠? 예.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지하철 버스 타시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사미사들을 좀 만나십시오. 그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고언들을 좀 들으십시오. 쇼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100번, 10,000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 오늘 보니까 머리에 뿔이 없으시네요. 저는 머리에 뿔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한쪽에 사도 과격하다, 이념적이다, 코드 인사다, 불안하다고 속삭여가지고 또 경륜도 부족하다고 해서 뿔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뿔은 없으시고 되게 평범하십니다. 경륜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그 연방 대법원장이 존 로버트죠. 예.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시죠? 아마 대법원장 되실 때 50세 되실 거예요. 50세죠. 예.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소장 안드레아스 포클레스인가? 그분도 연세가 있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법관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그런 분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는 모름지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이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메카시즘을 타도 청소해야 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메카시즘의 한국적 아류들인 그들은 그 악습의 복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새우를 메카시즘이라는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 새빨간 빨갱이로 만들려는 수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 한국적 메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걸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되게 과격하죠. 누가 한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63년도 동아일보 63년도 10월 5일자에 난 박정희 당시 대통령 후보의 광고예요. 그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으로 엄중하게 이 자리를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우리법 연구회 사법부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누가 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들입니까? 제가 초창기 창립 멤버는 아니고 97년도에 고등법원 배석 파산 시절에 갔는데 그야말로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역시 비슷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조직은 아닌 것이죠? 물론입니다. 한 3천여 명의 판사들 중에 한 500여 명 가까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어떤 정파성이라든지 이념적 지향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겁니까? 특히 가입과 탈퇴가 그야말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일정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속에서 다 검증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는 젊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젊어져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선과 각도로 국민들의 시선으로 저는 재판과 사법을 바라봐야 된다. 대법원장 역시 그런 시대적 조류에 맞는 분이 임명되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후보자님께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대 변화와 조류를 반영하는 그런 대법원장인지는 1박 2일 동안의 청문 과정 속에서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소감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축하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가 아니라 근거 없는 사상과 이념의 편가리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서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그런 현실에 노출되어 계신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일부 야당에서 이렇게 어떤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에 몸을 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가 좌파다, 이념적이다, 그리고 코드 인사다라고 지겹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좌파 혹은 이념, 코드라는 굴레를 둘러 씌워놓으면은요, 덫을 놔놓으면 묘하게 논쟁이 사상 논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속은 아마 불구죽죽할 거다, 수박처럼 빨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속삭이는 거죠. 이런 프레임이 작동이 되는 순간 제대로 된 논쟁은 날아가 버립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진보냐 보수냐, 우리 사회는 아직 진보냐 보수냐를 논할 수 있는 수준 단계가 안 돼요. 상식과 원칙의 문제인 것이죠.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고. 근데 이 좌파 프레임, 색깔론,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코드 논란 이런 부분들에 덫이 씌워지면 후보자님이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혹은 그런 이념이